임수민 고등학생 대표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싱크와이즈와 AI를 활용한 나만의 학습법. 임수민 학생은 제2회 대회니까 올해죠. 올해 대회에서 특허 청장상을 수상했어요. 지식재산 청장상 최우수상 수상한 인재입니다. 교과서 공부 방법 실습 내용이 있는데 유인물에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해 저만의 학습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목포 제1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임수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한 나만의 학습법이고 특히 시험 대비, 서술형 대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디지털 마인드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보다는 공부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마인드맵을 접했을 땐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노트에 필기를 정리하고 다시 옮겨 적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단원의 구조가 한눈에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 보며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마인드맵에서는 이 개념이 왜 여기 있고 무엇과 연결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내용을 외우려고만 했지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할 때 사용하는 마인드맵 학습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단원 소단원 제목만 보고 전체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 내용을 자세히 적지 않고 말 그대로 뼈대만 세우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화살표로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화학 반응은 열의 이동을 만든다 이런 것처럼 개념 흐름을 연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만 빨간색처럼 튀는 색상이나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전부 표시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부분과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만 체크합니다. 네 번째는 시각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캡처해서 마인드맵으로 바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프나 그림을 따로 찾지 않아도 마인드맵 하나로 복습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시험 전에는 책을 다시 처음부터 보는 대신에 마인드맵을 펼쳐서 전체를 훑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구조화를 했는지 기말고사인 과학 기말고사 범위였던 사막과 단원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가 교과서에 나오는 사막화 설명 원문입니다. 보시면 사막의 분포 위치와 사막화의 정의, 원인, 영향, 국제적 대응 등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긴 글로 담겨 있는데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이걸 그대로 외우려면 굉장히 막막해서 이거를 마인드맵 구조로 먼저 바꿨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사막화 단원을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한 결과입니다. 이 단원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의미, 분포, 원인, 피해 대책입니다. 먼저 맨 위에 사막화를 두고 그 다음 가지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기엔 사막 주변의 토지가 황폐해져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라는 핵심 정의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막이 주로 위도 30도의 부근에 분포한다는 점과 그리고 그 이유가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 때문이라는 것을 한 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가지는 원인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누어서 구조화했습니다. 자연적 원인은 가뭄과 기후변화, 인위적 원인은 과잉 방목, 과도한 경작, 무분별한 산림 벌채처럼 구분해서 정리해두니까 서술형 대비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 피해로 생태계 파괴, 식량 생산 감소 등 환경 생태, 인간 생활로 나뉘어 정리했고 마지막으로는 대책에서 국제적인 노력과 유엔의 사막화 방지 협약 같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해두면 교과서의 긴 글을 다시 보지 않아도 정의, 분포, 원인, 피해 대책이라는 단원의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살짝 가리거나 가지 하나를 보고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습하면서 서술형 대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들 나눠주셨는데 노트북이 다들 있으셔서 짧게라도 직접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디지털 마인드맵에서 새 문서 켜주시고 중앙에 사막화라고 적어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 가지로 의미, 분포, 원인, 피해 대책 이걸 5개로 나누어서 가지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나눠주신 이거 보시고 자유롭게 본인 생각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 원인도 인위적 원인과 자연적인 원인 나뉜 것처럼 여기 보시면 30도 부근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맞춰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세요. 일단 의미 먼저 작성을 해줬고요. 의미가 여기에서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분포는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돼 있고, 일어나는 원인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에 의해 이게 잘못됐어요. 원인이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뉘는데, 원인이 자연적 원인으로는 가뭄이 있다 있고, 인위적 원인으로는 가축의 과잉 방목, 과도한 경작, 무분별한 산림 번체 이렇게 나뉜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해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돼 있거든요. 생태계에 생물이 서식지를 잃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황사 같은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국제적인 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 했고, 이제 대책으로는 지금 유엔이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한눈에 보이게 구조화가 돼요.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면은. 다 되셨나요? 자, 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지금 하고 있고,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인드맵은 처음부터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어는 뼈대부터 빠르게 잡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구조만 잘 잡아줘도 문제를 이길 때 이거는 원인을 묻는 문제이구나 라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대비 꿀팁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서술형 대비를 시험 직전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시험 2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 편인데, 이때 마인드맵을 쓰면 좋은 점은 긴 글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서술형은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흐름을 쓰는 문제가 많아서 마인드맵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포인트를 정리하는 건데요. 수업 중에 이건 중요하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꼭 하시거든요. 마인드맵에서 이거를 하위 가지로 표시를 해놓으면 따로 시험 전에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여서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단계예요. 마인드맵으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같은 서술형 질문을 직접 만들어서 말로 답해보거나 간단히 적어보면은 이 과정에서 내가 이해를 한 부분과 아직 헷갈리는 부분을 분분히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술형 대비용 마인드맵을 자주 보는
것이에요. 시험 직전에는 모든 내용을 다시 보면은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둔 서술형 대비 마인드맵만 열어서 반복해서 보면은 가지 구조만 봐도 어떤 내용과 어떤 순서를 써야 하는지 막막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거나 AI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 챗GPT 같은 것에서 마인드맵 구조 한 부분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를 만들어줘라 하면은 문제를 쭈루루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저 스스로 사막화의 원인과 영향을 처실하시오.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봐서 마인드맵을 보면서 답을 구성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서술형이 다들 외워서 쓰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리된 구조를 풀어서 쓰는 문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이 서술형 부담을 줄여주고 답안을 안정적으로 쓰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기준에서는 완벽한 서술형 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인드맵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해주는 도구보다는 공부를 덜 헤매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복습을 도와주고 구조화가 쉽고 그리고 사회과학도 물론 좋지만 국어, 수학, 영어와 이런 모든 과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도구로 무한하게 펼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특히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서술형 걱정도 되고 전체 흐름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저는 마인드맵이 굉장히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가 마인드맵을 이렇게도 써볼 수 있구나 하는 하나의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해 주희 선생님 한번 올라와 주시겠어요? 학생 자랑 한번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주희 코치입니다. 우리 수민이는요, 매주 이제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게 지금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과목으로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배워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조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과목을 늘려서 이제 2가지, 3가지 한국사 이런 것들도 적용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면 수행평가라던가 학교에서 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인드맵으로 많이 정리하고 그것들을 활용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코칭을 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공부의 내용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이라던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또 마인드맵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학과를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계속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좀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마인드맵으로 그 뼈대를 잡고 그거를 단순 작업,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것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보자라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학교의 생활이라든가 나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그것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인드맵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줘서 너무 기특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발표까지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깜짝 장학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학생 장학금 증서 임수민. 위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금 150만원정. 띵크와이즈 아카데미 청소년 교육센터 정영교.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아까 학생 발표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 맥락적 사고를 이미 설명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대1 코칭을 많은 학생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비용이 그렇게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임수민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저런 훈련, 사고의 훈련을 해서 자기 근육화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앞으로 본인에게 다가올 그 미래에 모험을 하면서 훌륭한 자기 생각에 집을 짓는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등변 삼각자 사용법을 본인이 체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2년 됐지만 우리 백주희 코치하고는 매주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매주 월요일 날 우리 백주희 코치하고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임수민 학생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에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축하 우리 드리고 정말 좋은 경험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